요사이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촛불 판사들의 집단 행동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국의 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판사들이 다는 아닙니다. 소장 판사들입니다. 소장 판사들이 판사회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회의에서 뭘 논의하고 있느냐 하면은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그런 작당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사회의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대법원의 규정이라든지 법규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판사들에 대한 신변 보장은 헌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법률을 위반하든지 아니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그것을 받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해야 대법관을 면직시킬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 판사들이 자신들의 권한도 아닌 마치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느냐 하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총장실로 몰려가가지고 총장실을 점거 농성하면서 총장 물러나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운동권적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작년 바로 이맘때 벌어졌던 촛불 난동과 맥이 같습니다. 왜 이 사법부의 소장 판사들의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뿌리에 촛불 난동이 있는 것입니다. 촛불 난동 주모자와 주동자와 경찰관을 공격한 사람들을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는데 재판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영장을 기각한다든지 보석을 한다든지 집행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간 집회는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넘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촛불 주동자들을 동정적으로 대하는 일단의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들의 아주 문제가 많은 행동을 우려한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신영철 현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재판을 정상적으로 해달라, 신중하게 해달라, 그리고 신속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사로서 해야 될 아주 정당한 행동인데 또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 올 초에 한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그것도 익명으로 이 이메일을 외부로 폭로를 해서 신영철, 자기들이 말하는 신영철 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건은 촛불 난동의 동정적인 판사들과 촛불 난동의 비판적인 신영철 대법관 사이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 뒤에 즉 모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외부에 폭로를 한 다음에 일어난 사태도 작년의 촛불 난동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촛불 난동에 참여했던 세력은 누구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골수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민노당, 민주당, 진보신당, 한겨레신문, 아고라, 다음, 오마이뉴스 등등의 범좌파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이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고 하는 최근의 사태에 똑같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작년에 촛불 난동에 반대했던 바로 그 세력입니다. 따라서 이 촛불 난동은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 촛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진실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그리고 법에 의해서 거리에서는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 불씨가 법원으로 옮겨갔습니다. 법원에서 옮겨 붙어가지고 그 불씨를 이어받은
소장 판사들이 사실상 촛불난동의 제2라운드를 법원에서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386 세대라는 이 문제 집단이 있습니다. 1980년대 대학교에서 좌익 사상에 오염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사회로 나와서 지금 곳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국회에도, 한때는 청와대에도, 정부 부처에도, 각종 위원회에도, 그리고 언론기관에도 이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는 이 세력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오판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 없을 리가 없습니다. 386 반헌법적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이 세대가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판사로 재직 중일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보니까 그 수법이 좌익 운동권 수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수법이 비슷하다는 것은 성향이 비슷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했던 좌경 판사, 친북 좌익 세력들을 비용하는 세력, 386 운동권적 생각을 가진 세력, 이 세력이 있다는 그 어떤 구체적인 존재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용훈 대법원장입니다. 신영철 당시 중앙지방법원장의 행동은 정당합니다. 그 행동은 표창하고 모범으로 삼아야 될 행동인데, 이것을 좌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를 하게 하고 윤리위에 회부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자신이 이런 촛불 판사로 불리는 이 소장 판사들과 그동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은 국민이 한 것이라든지, 또 어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형량이 낮다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불평을 토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촛불 판사들과 생각이 같다는 느낌을 주는 행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촛불 판사들의 이 폭로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 폭로에 영합하고 그 폭로를 키우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윤리위가 아무리 캐봐도 이것은 경고 수준으로 그쳐야 된다라고 하였을 때 이용훈 대법원장은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 판사들은 자신들을 밀어주었던 그 대법원장의 결정에 대하여조차도 불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좌경 이념에 묻던 판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눈에는 대법원장도 하나의 이용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창받아야 될 신영철 대법관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몰아내겠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인륜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입니까? 더구나 그 소장 판사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박시환이라는 대법관은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들이 법 규정을 지킬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4.19나 1987년 6월 사태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대법관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법치국가에서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대법관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법치를 무시하라는 이야기를 소장 판사들에게 대법관이 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국회는 당연히 박시환 대법관을 탄핵 의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박시환 대법관 같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도 아무런 응징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